네, 개장 상황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어서 슬기로운 투자 생활의 어떤 종목들에 또 어떤 업종에 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도움 말씀 위해서 고건호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또 다양한 또 네,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코스피와 코스닥 자체는 또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네. 그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약보합세에서 네, 코스닥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인기 검색어 보니까 카카오,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전자, 카카오뱅크, 크래프톤들이 이제 인기 검색에 올라오고 있는데 네. 다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도 보면은 원티드랩과 셀트리온 네, 원티드랩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진원생명과 HK 이노엔이 이제 좀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래도 좀 어떤 흐름 어느 쪽의 섹터에 관심을 가져봐야 될까 이렇게 보니까 코스피는 의료정밀, 철강금속 뭐 이런 쪽이고 코스닥은 인터넷 컴퓨터 서비스, 의료정밀 뭐 이런 쪽이에요. 근데 네. 왠지 느낌에 저희 시청자분들은 네. 이쪽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내 포트폴리오는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 고건호 전문가님은 보통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쪽 섹터에 관심을 가지면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이제 섹터를 관심을 가지는 건 시기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관심이 뭐가 정답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대세가 있는 거 따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세에서 약간 소외되어 있는 것도 한번 눈을 돌리는 것도 한번 그렇죠. 괜찮지 않을까. 투자라는 건 이제 좀 앞서 나가는 게 예. 좋잖아요. 근데 두 발 앞서는 것보다는 살짝 한 발 반발 앞서는 게 앞서는 게 좋더라고요. 예, 저는 반발 앞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이 바로 이제 항공 부분 정도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종목 소개라기보다 하나의 섹터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그 호텔 신라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면세점 한번 건드렸었고 했는데 너무 여행이 가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럼요. 그래서 여행하면 또 해외여행 가면 비행기, 그 비행기면 항공주 위주로 볼까 했는데 근데 항공주보다는 그래도 좀 항공을 기간을 이루는 한번 부품 쪽에서 이제 매력이 좀 있다고 생각돼가지고 오늘 한번 가져온 게 항공 중에서도 부품사 정도 중심으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예. 항공의 부품사라면은 군수 쪽도 있고 민수 쪽도 민수도 있고 그렇지 있습니다.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항공 업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민수랑 군수랑 좀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한 업체는 업체가 같이 합니까?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민수 위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근데 어떤 한 업체는 그냥 민수로 그냥 아예 뭐 보잉이라든지 에어버스라든지 네네. 아니면 뭐 1티어 업체에 좀 납품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가고 어떤 있고요. 업체가 있죠? 그런 업체가? 그래서 업체 말씀드리자면 제가 업체를 말씀드릴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항공기 부품 같은 그 산업 부품 유통구 좀 간단히 네 단계로 나눠집니다. 네네. 첫 번째 제일 높은 것이 완제기 제조업체. 그렇죠. 한마디로 완제기, 보잉이나 네. 에어버스, 뭐 붐바라디어나 무슨 엠브라이어 같은 그런 세계적인 회사로 말씀드릴 수 큰 회사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이 티어 1, 즉 우리나라 잘 알고 계시는 한국 항공우주라든지 네. 뭐 캔코 아에로스페이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고 그다음 티어 2. 티어 2라고 해서 이제 티어 2가 어떤 거냐? 그 전장 시스템이라든지 엔진 부품이라든지 그 주요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티어 예. 1까지는 말하자면 예. 항공기를 만드는 회사고 그렇죠. 항공기 큰 부품, 뭐 벌크헤드라든지 뭐 날개를 만든다든지 회사를 뭐. 쓰고 그리고 이제 그 티어 2는 그 날개 부품을 이루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로 네.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스트라든지 하이즈 항공 같은 걸 한번 볼 수 있을 만하고 그 티어 3라는 것은 그보다 더 아래인 피스톤이나 베어링, 오링 진짜 아예 세밀한 부품 같은 걸 만드는 회사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품이야 꼭 항공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겠다. 아니죠. 그렇죠? 항공에 네. 들어간 것도 아니고 다른 사업도 같이 영위하고 다른 있으면서 기계 쪽에도 들어가겠네요. 예, 뭐 헬기도 어떻게 항공이지만 그런 네. 들어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가 있냐면 제가 이제 보자면 이건 나중에 일단 한번 슬라이드 보여드릴 거였는데 네. 실제로 그 뭐 휴니드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근데 군수랑 민수 아직까지 군수 비중이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예 높습니다만 그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전략체 뭐 통신 커뮤니케이션 체계 중에 하나인 뭐 대용량 무선 정송 장치라도 이번에 4차 계획 예정돼 있고 아무래도 군수가 크죠. 그리고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 거의 군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군수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군수에 대해서 말씀하기보다는 오히려 민수 쪽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얘기를 해볼게요.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스트 같은 경우에는 통신 장비 쪽이고 예. 휴니드는 어느 쪽입니까? 휴니드는 이제 통신 장비랑 그 무선 전송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아무래도 통신이 많으니까. 네. 그리고 통신 말고도 다른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부품 말 그대로 날개라든지 네. 뭐 벌크헤드 같은 뭐 구조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뭐 아스트라든지 하이즈 항공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다 저 상장돼 있는 기업들입니까? 상장돼 있는 게 회사입니다. 예.
적지만 예,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한국 뭐 항공우주라든지 그런 거는 완제기를 위례만 TA50 계열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한 그 한국공항 같은 경우는 우리 조업사라고 하죠, 흔히 말해서. 한국공항이 이게 대한항공 계열사입니까? 어떻게 되죠? 계열사로 예, 그렇습니다. 무슨 저희 그 무슨 다연 뭐 급유라든지 뭐 네. 정비라든지 엄청 영위하는 업체인데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그 좀 타격이 컸을 거예요, 매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타격이 컸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항공업계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싶어요. 네. 예. 현재 이제 글로벌 RPK 유상형 킬로미터 항공 운항 대수가 지금 2019년 대비 58수 감소한 164만 대. 하고 그리고 운항 거리는 60km 감소한 2.9조 킬로미터로 거의 한 세기 말 1999년도 수준을 회귀한 상태입니다. 매우 이제 힘든 상태죠. 그리고 여객 운송 같은 경우는 항공기 제조라든지 항공 정비 부분 전반적으로 현재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말씀드릴 수 있으면 그거에 대한 바로미터의 척도인 대표 주자라고 하면 그 보잉하고 에어버스가 있는데요. 작년 2020년 총 주문 대수가 보잉이 마이너스 471대, 전년 대비 441% 줄었고 에어버스 같은 경우 268대, 전년 대비 60%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이제 보잉 같은 경우는 30년 만에 항공기 주문 취소가 수주 건수를 넘어서 마이너스 수준을 기록했어요. 보잉 같은 경우는. 근데 아니 이 항공기 운항 대수가 58% 줄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항공기 운항 대수가 준다는 의미가 어떤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지금 이제 슬라이드 안 나와 있어요. 네, 제가 수정을 했는데 한마디로 항공 운항 현재 운항하고 있는 상업적으로 운항하고 있는 대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그 계류장에 세워놓는 게 아니고 아예 빼는 겁니까? 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운항하는 데 대수입니다. 네. 그 대수가 줄어들었다는 그만큼 사람들 이동이 줄어들었다고 그렇죠. 여행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얘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수요가 줄어들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신규 항공기 주문도 줄어들었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기의 생산량에 직접 영향을 미치나 인도 대수 또한 2020년 기준 보잉은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57%, 그리고 에어버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4% 줄어든 566대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그 중에 이제 보잉 같은 경우는 그 보잉 747 맥스 기종의 기체 결함으로 현재 운항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랬었죠. 네. 그것 때문에 1973년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물량을 인도를 했습니다. 매우 보잉이 타격이 매우 컸어요. 에어버스는 기존에 있던 것은 줄어들었지만 보잉은 아예 마이너스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보잉이 많이 크지 않을까. 그 따라서 그러니까 보잉은 코로나 팬데믹 영향도 있었지만은 그 737의 영향도 있었다. 무시 못합니다. 그게 제일 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현재 이제 보잉하고 에어버스 항공기 증상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월 생산량. 보잉에서는 이제 1분기에 지금 이제 지난 분기 때 10대 생산하다 각각 10대와 40대 생산하던 것을 2020년 20분기 40대로 점차적으로 늘려날 계획이고요. 그래도 이런 단기적 불확실성이 있는데도 이렇게 주문을 이제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필요한 항공 부품을 조달하겠다. 왜냐면 앞으로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본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사를 우리 항공기 생산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주에도 같이 한번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그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항공기 보통 한 대 사면은 몇 년이나 운항을 합니까? 평균적으로는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뭐 회사마다 기령이라고 하죠. 기령이 다르게 하지만 보통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년에서 15년 정도 비행기를 운항을 시키면 그 비행기는 퇴출을 시키는 겁니까? 퇴역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항공기라는 상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영구적이라 볼 수 있어요. 부품만 계속 공급되고 정비가 되기만 계속 영구적 할 수 있는 건데 다만 소요 비용이 매우 커지면 그때 스크랩 처리를 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 가끔 그 외신 그림에 보면 미국의 어느 사막에 보면 그 비행기들 무덤이라는 거 나오는 그런 데로 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러면 매년 일정하게 항공기 수요는 항상 있는 걸로 보고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이 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인도 대수가. 그러면은 보통은 그 작년 인도 대수의 2배 정도의 신규 항공기가 항상 인도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점에서는 제가 통계를 보지 못해가지고 아직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한국에 꾸준히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항공기를 계속 운행하면서 연료값이라든지 연료 비용에 대해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네. 좀 더 고효율적인 그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의 패턴 그죠? 그 사람 어떤 게 허브 공항이 늘어난다거나 아니면은 어느 쪽 교역이 늘어났다. 그렇죠. 뭐 여행객 숫자는 계속 늘어났었죠. 그렇죠. 늘어났죠. 코로나 이전에는. 예, 네. 계속 이제 그 9.11 사태 이후로 또 그 세계 금융위기 사태 이후 계속 늘어나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한번 타격을 입었었습니다. 그러면 있어서 항공사는 뭐 몸집을 줄이거나 구조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합병이라든지 인수를 해서 몸집 다시 키워오면서 네. 다시 성장을 해왔었고 지금 당시 잠깐 저는 코로나 때문에 강제적으로는 잠깐 숨고르기를 들어갔다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이 항공기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예. 산업 사이클로 볼 때 어떻게 움직입니까? 사진을 보시면 일단 한국에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보통 이제 부품들은 부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그래도 부품에 대해서 이제 국내 항공부품 수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예. 작년 1분기 지난 1분기 1.9억 달러에서 2분기 2.3억 달러. 예, 17% 늘어났고요. 네. 예. 현재 안 그래도 실제로 2분기부터 국내 항공부품 업체들의 주요 부품 물량이 늘어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약 10배 늘어났다. 10배 이상 늘어났다라고 이제 이게 발표했고. 전년 동기 대비입니까? 아니면 전분기 대비입니까? 이게 전분기 대비 잠깐만요.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거 10배 이상 늘어났다는 건 제가 자료가 지금 이제 그거 10% 3만 개가 10배 이상 단순히 늘어났다고 볼 수 있지. 저도 통계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늦어도 2020년부터는 항공기 이제 생산이 좀 재개될 것이다라고 예측되고 있고 통상적으로 항공기 생산 6개월 이전에 부품 납품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항공기 같은 경우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매출이 인식되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말부터 국내 항공기 부품 업체들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겠다라고 이제 조심히 이제 전망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 항공기 부품 업체들도 코로나 때는 굉장히 많이 주가가 떨어졌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특히 뭐 이제 말씀드리기 좀 어렵죠. 여기서 하는데 아스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 3년짜리 주가 그래프를 보고 있는데 예. 이 그러네요. 예, 그래서 아스트라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아스트라 회사는 사실상 보잉의 주가랑 네. 보잉 주가랑 서로 연동 같이 따라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아무래도 보잉의 납품 이제 실적이 제일 크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이 한번 봐줬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일단은 실적 개선에도 이제 저는 이제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 이 아스트가 주로 어떤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까? 저는 아스트라는 혹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항공 부품에 아주 많은 부품 중에서 제일 많다고 하면 이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저도 한번 지금 자료를 한번 보고 있는데 일단 그 동체에 있는 그 네. 후방 동체, 오리날 부재 후방 동체라든지 네. 그리고 뭐 화물 대형 개폐물이라든지 네. 예, 그런 것도 있고 뭐 동체 골격 구조물 예,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동체 격벽이라든지 벌크헤드라고 하죠. 예. 네. 그 뒤에 이제 막 큰 동그란 부품이 있는데 그런 이제 핵심적인 안전에 관련된 핵심적인 그 골격을 만드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아주 어떻게 보면 그 보잉의 매출이 이제 크다. 그 보잉 중에서도 그 737 부분 가장 베스트셀러 있죠. 네네. 베스트셀러인 그 보잉 737의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다라고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스트보다는 휴니드가 더 낫지 않을까요? 물론 휴니드도 저도 상당히 괜찮다고 볼 수 있는데 휴니드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제가 좀 다시 한번 보는 거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휴니드는 이제 사실 민수랑 방산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볼 수 있고 일단 보잉이 뭐 선택하는 군사 방산 업체다. 이런 말도 있는 걸 봐서 저는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그 부품 네, 주주 지금 쪽은. 아스트하고 가지고 오신 부품주 중에서 아스트와 휴니드, 하이즈항공, 예.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다 들여다봤는데 인텔리안 테크만 제가 아직 다 못 보고 예. 하나씩 다 한국항공우주랑 이제 다 실적이랑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예? 아스트는 실적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조금 올라가고는 있지만 예, 예. 네. 휴니드가 PBR도 그렇고 휴니드가 실적도 그렇고 통신 쪽이죠? 네, 통신입니다. 네. 통신 뭐 체계라 개발이라든지 그런 거입니다. 예. 전자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한국 항공우주야 우리가 잘 아는 기업이고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캔코와 네. 에어로스페이스라 말이 어렵죠. 예. 이거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저 항공기 우주 항원 소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예, 그 특수 합금이라든지 뭐 특수 원소재라든지 뭐 부품 제조
그리고 뭐 군용기 개조라 창정비 같은 경우라든지 뭐 화물기 개조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우주 발사체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쨌든 거의 군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그 금속이라든지 뭐 항공기 부품, 뭐 원재료 같은 거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킹코어도 한번 주목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동체도 만들고 그러네요. 이 회사는. 예. 항공 개조 정비도 많기도 하고. 그러면 결국은 이들 회사 주가가 올라가려 그러면은 보잉이나 에어로버스에서 에어버스에서 항공기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고, 예, 많이 만들어야 항공기를 많이 만들려 그러면은 결국은 여행 수요가 늘어나야 되고 이렇게 연계가 돼 있는 겁니까? 연계돼야 되겠다는 일단은 저는 이제 아까 신입사원 개선에도 먼저 순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을 보고 나서 부품을 발주해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첫 번째는 이제 부품주가 실적 개선 많이 될 거예요. 급속도로. 가장 먼저 되고 그 다음엔 항공기 제조인데 제가 예시로 항공 카이를 제가 들었는데요. 네. 이것보다는 이제 항공 제조하는 보잉이라든지 민수기나 보잉이라든지 에어버스라면 중점 보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운송으로 미칠 겁니다. 제일 여객기 운송 제일 먼저 타격을 입으면서 제일 늦게 회복이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켜보기에는 대한항공이라든지 뭐 진에어라든지 다른 거 이제 나중에 한번 보시고 지금은 부품주를 가지고 계시자. 갖고 있는 게 맞다라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뭐 이제 항공 운송을 담당하는 항공사를 한번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스트가 매각 이슈가 있나 보죠? 예, 그거는 제가 아스트가 매각 이슈가 있나요? 있는데 제가 조사할 때가 아직까지 이제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것도 확인해 보기로 하겠고요. 일단은 저는 뭐 어떻게 매각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은 부품주 관련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항공업계에 선행된다. 경기 앞으로 선행된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볼 만하다 싶고 있고요. 예. 네. 지금 아스트가 사실은 계속해서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봤을 때 영업이익도 물론 작년엔 다 안 좋기는 했지만 영업이익도 그렇고 순이익이 작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90억인가요? 네, 190억에 순이익도 마이너스 376억에 계속 다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도 이제 작년보다는 마이너스 폭이 좀 줄기는 했지만 마이너스일 거라서 사실은 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 상승 추세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일단은 루머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저는 그래도 이제 아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보잉 B737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제 보잉이라든지 티어 1 부품 업체 이제 상위 랭크 1차 협력사로 볼 수 있죠. 아웃소싱이 앞으로 확대되면서 이제 부품 점유율도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스트 같은 경우는요. 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또 유한타증권에서 일단 투자 의견이란 목표 주가를 따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글로벌 항공산업이 회복이 시작이 돼서 이제 바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 정도만 적자 폭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의견을 유한타증권에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업황이 조금 좋아지는 방향성이 확인이 됐다라는 점 정도만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혹시라도 일단 수급이 이렇게 막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어떤 주가의 조작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투자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은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루머가 이제 확산이 되거나 이랬을 때 잠깐 이제 수급이 일부 이렇게 조정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조금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스트보다는 저는 휴니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단 반등하는 흐름도 좀 보여주는 것 같고. 휴니드는 이제 현저하게 이제 실적도 있었고. 네, 실적도 있고 그리고 일단 PBR도 0.8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1년 추정치가 매출액이 2,110억 정도에다가 영업이익도 117억에서 작년보다 개선이 되고 순이익도 82억 정도로 나오고 있는 만큼 저 같으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휴니드 같은 주식이 오히려 가지고 있을 때 실제로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한국공항은 어때요? 한국공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전 그 지상조업자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이제 운수업체랑 같이 따라간다고 보실 수 있는 게 맞을 거예요. 실제로 최근에는 같은 경우는 한국공항 같은 경우는
뭐 화물기 때문에 화물 조업 때문에 그래도 좀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을 방어했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화물 조업 중에 하나는 연료 공급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비행기 영업일에 비행기 이제 운항 대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연료 조업이라든지 그것도 확실히 줄어들었을 거고요. 네. 한국 공항에 이제 제일 많은 게 항공기 조업 매출이 80% 이상 거의 대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외에도 세탁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미미하지만 뭐라고? 세탁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탁 사업이요?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 비행기의 기내에서 제공하는 담요나 그런 거 외에도 뭐 호텔 같은데 린넨이라고 하죠. 네네. 네, 그것도 같이 항공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호텔 쪽 수요가 그래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아직 매출에게는 미미한 영향밖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항공항 같은 경우는 이것은 항공항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그 항공사들이 이제 화량 다시 이제 회복되었을 때 그때도 같이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주식 거래량이 너무 적은 것 같지 않나요? 예, 적기 때문에 저도 이걸 한번 이건 참고용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볼만하다고 하고. 네, 대한항공의 지분율이 굉장히 높네요. 맞습니다. 56%를 가지고 있는데. 네, 카스라고 하죠. 그래서 줄여서. 네, 예, 그렇죠. 카스라고 쓰여 있었는데 그 앞으로 이게 좀 늘어나지 않을까 회복되거나 하면 싶고요. 정말 이 주식이 거래량이 만주도 채 안 되는 거래량을 네. 보여주네요. 네, 왜냐면 저 같아도 지금 약간 이거에 더 당장 이제 산다고 하는 것은 좀 약간 주저할 것 같긴 하지만 나중에 회복이 된다고 하면 그때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매우 적긴 합니다. 좀 약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국내 항공기 부품 업체 같은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보잉과 에어버스의 주가 동의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있기 때문에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게 싶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또한 이제 여기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내후년도 2023년도 국제 여객수가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다라고 꾸준히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부터 본격적인 항공기 생산이 재개될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이 270대 주문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거는 이제 창사 이래 뭐 최대라는 말도 있지만 어떻게 주문 계약을 체결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인도될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고무적인 이제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 중국에 있는 보잉 737 맥스 운행 재개 승인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항공 관련된 주식이 이제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결국에는 아무리 정치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운행을 재개할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예, 그 부분이야. 네.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걸립니다. 걸리겠지만 그래도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뭐 일일비 하지 않고 꾸준히 한번 투자하는 사람이 전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의 고건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